특강 현대소설 두 번째 작품 이상의 날개 내신 데뷔 수업 시작합니다. 네, 이 작품은요. 박태원의 소설 구보씨의 일일과 연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체상의 특징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연계 작품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이 기법 자체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은 기존의 소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사성, 갈등이 중심이 되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의 해소 과정이 인과적으로 드러나는 기존의 소설과는 조금 달리 인물의 내면 심리를 그저 떠오르는 그대로 연상, 말 그대로 흐름대로 써내려간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보씨의 일일과 날개라는 소설에서도 갈등은 있는데요. 이 갈등이 우리가 기존 작품에서 접했던 갈등이라기보다는 인물의 내면 심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작품 본문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갑시다. 여기 나라고 하는 인물은요, 일제강점기의 무기력한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아내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제적인 활동, 모든 경제 활동을 아내가 하고 있고요. 나는 그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일상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 본인의 무기력한 삶과 그 다음에 자기 내면 속에서 분열된 자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자, 앞부분에는요. 아내는 각양각색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옷이 없어요.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고 자리옷이라는 건 잠옷입니다. 잠옷이면서 통상복이면서 나들이 옷을 겸하였다. 그리고 하이네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다. 그것들은 다 하나같이 빛이 검다. 자, 아내의 화려한 옷과는 좀 대비되는 나의 옷을 보여줍니다. 자, 검은색이라는 색깔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과 내면을 모두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들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빨래를 하기 귀찮아서 나에게는 검은 옷을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밴드가 끼어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자, 남성용 속바지, 그냥 이렇게 생긴 바지, 고무줄 바지. 여기도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라는 의미는 나의 어떤 무기력하고 의지 없는 삶. 무기력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내가 아내의 어떤 삶의 방식에 굉장히 수용적이고 수동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내에게 매우 복종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햇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자, 손수건만 해줬던 볕이 나갔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요만이라도 조금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자, 지금 아내 방에 있거든요.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자, 내 방은 아내의 방과 대조적입니다. 아내의 방은 햇볕이 들고요. 내 방은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이에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칫까칫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이나 또는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를 하였다.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내가 잠이 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들은 철철 넘치는 흐느흐느한 공기에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러 가지 상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런 생각들을 마치 비누처럼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풀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나는 속이 무명 껍질이 무역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띵띵 차 있는 한 덩이 베개와도 같이, 자, 비유적 표현이고 이건 서술자 자신이죠. 한 벌 신경일 뿐이었고, 자, 베개와도 같은 한 벌의 신경뿐이었다.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아무것도 실제로 행동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역시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 빈대가 끊이지 않았고 내게는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를 피가 날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자, 이런 현재형 어미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소설가 구보시의 일과 공통점입니다. 자, 물론 현재형 어미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현장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물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물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역시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는 일보다도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을 듣는 것도 나는 이것도 전부 다 귀찮고 성가셨다라는 얘기죠. 무척이나 게으르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겠죠.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중략 이후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내에게 복종적이고 수동적인 내가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자,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나는 생활 능력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내에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만한 자립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내는지 하나도 모른다. 몇 시간 후 내가 미스코시, 자, 이 당시 일제강점기 1930년대 명동에 있었던 백화점입니다.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 내가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자, 그동안 내가 전혀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즉, 지나온 나의 삶이 전혀 주체성이 상실된 전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스스로를 인식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표현할 만큼 의식이 상당히 희미해져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허리를 굽혀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릿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의 숫자를 세어보기도 하며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회색의 탁한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 헤어나오지들 못한다. 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요 당시 30년을 기준으로 그 톤탁한 거리를 걷고 있는 현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결국은 나도 내려가서 저 거리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또 문득 생각해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를. 자,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삶의 어떤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구보시의 일일에서 구보시가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 눈앞에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자, 의식 속에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아내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또는 욕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겠죠.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자, 이거는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겠죠.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즉,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자, 아내가 나에게 아스피린이라고 하고 약을 매번 먹였는데요. 어느 순간 주인공이 그것이 아달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달린이라는 게 요 30년대에 조금 자살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았던 수면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나는 아내의 삶에 종속되어 있었고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은 절림발이인 것이다. 아내와 나의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하고 일단 아내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체념적으로 수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어. 가야 하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자, 정오 사이렌 소리의 의미를 많이 물어봅니다. 화자의 의식을 각성하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정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의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의 극한 정오이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뭔가 폐쇄적인 삶에서 이제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 보자 라는 변화 욕구, 의식의 변화, 의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흔적. 오늘은 없는 이 날개. 오늘은 없지만 과거에 활기찬, 보다 의지적인 삶을 살았던 흔적. 머릿속에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희망과 야심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걷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자, 날개는 여기서 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 다음에 진정한 어떤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는 힘이겠죠.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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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네,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 문제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나오는 어구들까지 다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현장에서 질문 받겠습니다.